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실험해 봅니다. 예, 마이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30날, 내일이면 31일이 되는군요. 저는 왠지 오늘이 자꾸 8월 1일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달력을 보니까 아니네요. 예. 오늘이 일진을 보니까 개해년이세요. 오늘 저한테는 비견날이군요. 예. 자, 오늘을 잘 보시면 제가 어떤 특이한 사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이라면 이름을 대면 이분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왜 안 밝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추 해석을 해보면 이분이 누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사주 구성을 보면 갑신년에 무진월, 그 다음에 무진일, 그다음 무오시에 태어난 분입니다. 이걸 꼭 누구라고 안 밝혀도 사주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유튜브에 이제 촬영할 때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사주 해설하기가 참 편하세요. 그렇다고 근거 없이 논리 정연하지 않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사주를 우리가 보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격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 그럼 저렇게 사주가 천간에 이렇게 무토 세 개가 있고 저 위에 편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삼분격이다 이렇게 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분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세 개의 법분자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분격이라고 해요. 그 같이 들으면 천간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주 이렇게 또 구구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격이 특이한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고소에서 보면 이 무토와 간목의 위치가 관이 이렇게 오고 무토가 이렇게 가면 뭐 낫다. 아니면 또 뭐 삼붕은 이렇게 월지 일지 시지에서 삼분격을 이루는 게 낫다. 뭐 이런 등등 해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건 좀 설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연간, 월간, 일간이 되든 시간, 일간, 월간이 되든 어떤 형태로 앉거나 말거나 그 기세와 형세를 보고 우리가 통변을 하는 것이지 뭐 이 무토가 연간에 오고 간목이 편관이 저 시간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별따로 바꿔지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우리가 이제 읽어내면 첫째 월지가 비견입니다. 이거는 녹격이죠. 자, 녹격의 특징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월지에 비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걸록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첫째 걸록격이 되면 여기가 자리가 부모님 자리잖아. 그쵸? 근데 부모 자리에 비견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비견의 특징은 죄를 쫓아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주 주인공은 부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는 게 돼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돈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아래 위 비견을 따랐으니까 이 말이세요. 그 비견의 특징은
누구를 때린다? 편제를 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 사주에서 감명 이 녹격이 되면 자수성가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수성가란 말이 왜 나오느냐? 부모 자리에 부모는 아버지는 편제고 어머니는 물론 정인이 됩니다만은 이게 비견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죄를 쫓아내니까 아버지 때에는 가난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자수성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녹객의 특징은 뭐죠? 월지에 녹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이건 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입니다. 예, 옛날에 녹봉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게 돼 있습니까? 비견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게 무진으로 앉았잖아요. 우리가 무진을 신살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백호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이죠. 이건 누가 강하게 비견 백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세요. 이 사주 주인공의 형제분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수가 있어 이 말이세요. 이게 그 말입니다. 예. 그 녹격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말이세요. 근데 이 사주를 언뜻 보면 아주 간목은 신금무에 앉아가지고 형편없이 힘이 약해졌고 이 말이세요. 저게 무엇이에요? 평관입니다. 그럼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각처는 맨날 뭐라 그러세요? 사주 연간에 오는 십성이 사주 전체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이 간목이 목국토로 엄청 힘이 든다 그렇죠? 이 간목은 절지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각처는 맨날 일간 채도 강하고 용도 강하고 용은 이 간목밖에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용이 지지했건 이렇게 투관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 비견 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세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 본다면 무진, 무오, 토는 엄청 강합니다. 예. 그런데 격용신인 간목은 신금이 알라냐고 떨렁 힘이 빠져 절지에 앉아가 힘이 하나도 없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그거는 체와 용이 너무 힘이 어그러져 가지고 그 사람 사주 별볼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온 바에 의하면 이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사주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 갑신 요게 이제 힘이 어떠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오행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생금 금극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자 우리가 항상 여기가 만약에 정관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을목이 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을유로 왔겠지, 그죠? 그때와 갑신하고는 이건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왜 틀리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무진토, 백호살에 무토가 삼붕으로 앉아가지고 세 개가 같은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잘 보시면 이 사주의 격은 당연히 평관이지만 여기서는 비견, 녹격이라고 했습니다. 녹격은 굉장히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죠?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한쪽으로 쏠리려고 하지 않는 중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고서에서는 써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세요? 녹격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 평정심을 잘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다만 이게 비견이 진진자영을 해서 형제 때문에 고민되는 일은 있습니다. 이 사주가 나중에. 예. 근데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운을 보면 격을 보실 때 이 간목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토, 진토, 오화는 화생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또 뭐를 받습니다. 예, 정인의 힘을 받아가지고 강해지지만 잘 보시면 신자진 합수로 수생목을 해주거든요. 예. 참 사주 절묘하게 앉아있는 사주입니다. 그렇죠? 사주 전체에 토로된 사주에 진토가 신자진해서 이 간목을 밀어 올립니다. 이렇게 형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편관입니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국내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적인 지구촌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명식이다. 명조다 이 말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깨끗합니다. 예. 정인도 청하고 편관도 청하세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신자진 수로 수생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한 발 더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입니다. 이 사주는. 예, 그 말. 다만 이게 누구세요? 나중에 형제가 차라리 여기가 술이 됐으면 진술충이면 나는데 그러면 신자진이 될 수가 없지만 예. 여기가 차라리 무술이 되거나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왜요? 이게 술이 되면 오술 합화가 화생토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큰 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신자진 힘이 약해져서 금생수로 밀어 올리는 그 형태와 여기서 신자진으로 두 개의 토가 진토가 신과 합을 해서 이 말이세요. 여기와 여기를 끌고 합을 해서 큰 물바다를 이루면서 이 간목을 밀어 올린다. 편관의 힘을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목은 월지 진토에는 근을 내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물론 갑진이 오면 더 되지만 이게 결국은 신자진 수로면서 수생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자좌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 아니고 이게 갑진이 되거나 갑신이 아니면 이 간목이 물이 돕지를 못하는 형태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이 사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 오, 미까지 갑니다. 불운이 와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주 천간에는 불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오, 목생화 이렇게 할 뿐이지 이 말이세요. 그럼 여기서는 좋으냐? 말년에 화생토를 이루고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친구 내지는 형제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진진. 그게 언제쯤입니까? 말년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화생토를 하거든요. 이 말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내가 힘이 강해지면 안 되거든요. 전체 구도로 봤을 때는 큰 산에 이게 있어서 화생토를 해주고 신자진 합소로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한 편이 되는 거죠. 관의 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로 바뀝니까? 제로 바뀌죠.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진 해가지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강한 제국이 저 편관을 밀어 올립니다. 그렇죠? 이 관은 상리통변 형태로 보면 굉장히 힘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신자진 합수에 간목을 밀어 올리는 형태가 되고 여기는 화생토가 돼서 힘이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균형을요? 체와 용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게 사주가 보여야 됩니다. 이거 어거지로 갖다 끄다 붙이는 게 아니죠. 모습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편관은 특출나게 굉장히 크니 이때 편관의 힘이 더 크세요? 정관의 힘이 더 크세요? 여기 만약에 을목이 와서 다른 글자가 왔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만 이 사람은 정관의 형태라 굉장히 정직한 사람,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럼 이 양반은 언제부터 자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느냐? 31살 이후에부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금이 또 오지 않습니까? 이 신금은 임수를 더욱이나 차고 돌아요. 그죠? 31살, 32살, 33살 그때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진유학 금운이 오는 건 어떠냐? 금운은 절대로 이분에게 나쁜 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 강한 토, 무토 세 개의 토가 천간에 강하게 버티면서 근을 달고 화생토를 받고 있는 이 강한 무토 집단은 당을 이루고 있죠. 여기는 모군이 와서 치면 안 됩니다. 우리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왕신총노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건 안 돼요. 이 말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사주에서는 설기해야 됩니다. 토생금으로 힘을 빼내야 줘야 돼요. 그게 어느 대운? 이 41살 대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대운이 오면 이게 갑술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술은 진술, 중, 오술 합으로 토가 강하게 되죠. 이게. 그렇죠? 밀어올립니다. 이쪽에서. 여기서 술대운이 오면 그 말입니다. 이 편관대운이죠. 51대운이 이 말이죠. 여기서 갑술년이 장자에 차고 들어오네. 그죠? 갑술대운이 바뀌면서 갑술년으로 가네. 그죠? 그때 이게 편관이 움직이는 거죠. 오술합에 토생금도 하지. 그죠? 지지에 있는 금을 생각하면 토운이 들어오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나쁜 운은 아닙니다. 이 말이세요. 이게. 왜? 상대적으로 이쪽이 강해져 있거든요. 이 말이세요. 그런데 이때 운에 보니까 95, 96, 97 그죠? 98쯤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 양반은 제가 보건대는 98, 99 이런 운에 가면은 여기서는 목운이 간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행히도 이런 것들이 근을 안 달고 들어오죠. 간목이 단순하게 왔을 뿐인데 이런 운에는 요때 95년 요때는 조금 본인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저게 편관 운인데 그죠? 지지에서는 재생관 임수가 와서 이 말이죠. 여기 해수가 와서 이 말이세요. 다른 건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51살 이 대운에도 그냥 갑니다. 그 말이세요. 워낙에 격국이 잘 이루어진 사주라서 대운에서 보면은 그런 대로 운이 가고 있다는 거죠. 술대운에. 그 다음에 해자축 운이 들어오죠. 해자축 하면 당연히 수생목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주죠. 그죠? 수생목을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무튼 좋은 용기가 이건 안 하지만 이 갑술대운에 갑이 강하게 들어오고 술이 와서 오술, 인오술, 합에 진술 여기도 강해지고 여기도 강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관 운이 와서 이 말이세요. 이때 운이 괜찮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우리가 2002년 2005년입니까? 이 대운에서 2002년이 여기 오잖아요. 이모 대운으로. 그렇죠. 요때인가 요때에 이분이 어디로 갑니까? 유엔으로 나가게 됐죠. 이거 D의 운이 되는군요. 그죠? D의 운이 됩니다. 그때 이 간목의 성을 간목이 이 대운에서 생을 받아서 이 말이세요. 간목이 들어와주죠. 그죠? 갑술로 이 말이세요. 이 커집니다. 사주 전체의 모양 자체가 편관이 굉장히 힘이 강하죠.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를 생을 해줄 때 이분이 여기서 장관보다가 더 훨씬 큰 물론 그 전에 장관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세계 유엔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나가죠.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다가 이분이 언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컴백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2번이나 하죠. 갔다가 이분이 10년 뒤 2014년 이때 그죠? 이때
귀국을 하죠. 15년도에 귀국을 합니다. 15년도에 귀국을 하게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벌써 병자대운이세요. 이건 물론 자진합수로 수생목이 되긴 하는데 병화가 와서 편인운이 오는 거는 대운 자체에서도 탁하게 되고 요게 와서 신자진 합수가 되니까 삼합이 돼서 물이 엄청나게 커져 버리죠. 예. 근데 어느 대운에 이 대운에 언제죠? 양반이 을미대운이 아니고 2015년도에 들어오죠. 예. 이때는 안 됩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때 병화가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하면 2016년까지 살아있거든요. 예, 말해서. 병화는 들어오면 어떤 형사가 되죠? 이 정인이 탁해져 버립니다. 병화가 말이죠. 편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15년도에 와서 국내 대선 준비 뭐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어떻게 설이 있으면 이 양반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세요? 이건 평관격이기 때문에 정관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건. 네. 탁해져서 되질 않습니다. 저게 지지로 들어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이 정관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세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이 언제 들어오냐면 이게 정유년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보거든요. 예. 2017년도인가 들어와서 아니면 2015년 제가 10년인가 기억을 하는데요. 안 됩니다. 이때는. 예. 뭐 2015년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어쨌든 탁해져서 안 돼요. 말이세요. 천간에 오는 글자는 저거는 볼 것도 없이 저게 을목이 와서 탁해져 버리거든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탁 논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이 말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사주를 가지고 기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새는 굉장히 강하세요. 이게 강하세요. 무게합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부가 여기도 성국도 잘 됐어요. 형손 재관 인으로 가서 인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부의 이 자체가 형살이 되지 그렇죠. 저분이 나중에 뭔가에 대권의 꿈을 꿀 때 안 되는 이유가 비견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구세요? 형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진진자형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청간에 떴잖아요. 형제의 문제로 이분이 다른 그 유엔에 계실 때 이분의 형제가 뭐를 했다고요? 뭐 어떤 뭐 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이게 뒤엉켜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이 말. 안 돼요, 그러면. 네. 자형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세요. 이게 어느 대운이었냐 하면 그때가 자대운 2014, 15, 예, 이쯤입니다. 예, 지금 병자대운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신자진으로 왕지를 안 차고 자수가 없는 상태에서 신진합으로 반합을 하면서 이거 목생화하는 것과 이 신자진이 되면 자칫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수다목보가 되어버리세요. 이게 편관이 힘을 받고 있다가 완전 삼합을 이루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이대우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대운. 네. 16년 총각 이때 말에 들어와서 2016년을 맞습니다. 신자하신 완전 삼합을 하게 되면 물이 너무 커져 버리죠. 예, 그 말이세요. 물이 너무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수다목보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요 글자가 만약 이렇게 글자가 박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이 말이세요. 진토가 간목 밑에서 이렇게 갑진으로 만약에 앉아 있으면 그거는 수다목보가 잘 안 되세요. 신자진이라도.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갑은 특성상 갑목이라 그는 특성상 진토에는 근을 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저게.
완전 그는 아니라도 목의 입장에서는 물이 있는 촉촉한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신자진 합수가 돼서 큰 물이 돼버리고 수다목보 돼버리죠. 안 돼요, 이거는. 말이세요. 사주 글자 한자가 앉는 형태에 따라서 또 대세운을 만났을 때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대운에서 완전 삼합을 끼워서 일요적이 돼버리죠. 신자진이. 이 대운에 여기에 병신년을 볼 것도 없이 이 말이세요. 달라지죠.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이분은 그때 안 되는 게 동료, 그죠? 그때 그 유명한 성완종 씨라는 사람의 문제도 생기고 그잖아요. 거기도 말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동생 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뭐는 결국은 큰 대권의 꿈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도 상당히 했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사주 형태가 흘러가는 것이,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주의 청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청탁이 뭐를 의미하느냐, 어떤 게 청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고서에서 별로 얘기하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주 전체의 물상 상리통변에 의한 무토와 간목의 힘의 기능,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합도 이렇게 반합을 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사주와 반대로 자수가 들어서 신자진의 합수가 완전히 되는 것, 그는 힘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 말이세요. 작동력이. 이 병자대운이 그런 형태를 합니다. 거기다가 천간에 병화가 뜨는 것은 지지에 이게 결국 편인이거든요. 여기 지지에 오화를 깔고 있는 것은 기세는 강하게 화생토를 하는 것이나 이게 탁해지는 것이고, 이 사주에서는 병화가 안 와도 됩니다. 이 말이세요. 그 말이세요.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이 관은, 이 사람 사주에서 관은 일이기도 하고 자기 명예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다목부로 정착이 안 되죠. 이 말이세요. 이게. 이런 사주들을 이렇게 읽어내는 방법이 있었죠. 또 이런 사주가 한번 제가 해설한 게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희대의 살인극을 벌였던 어떤 모 범죄인의 사주가 바로 형태가 양팔통을 앉으면서 평관, 칠살이 강하게 힘을 받을 때 그 대운에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세요. 이 평관도 역시 칠살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 사주와 그 희대의 살인마 살인극을 벌였던 범인의 사주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 평관이 근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도움을 받아서 밀려 올라가는 관직이,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것과, 이게 근이 있으면, 만약에 칠살이 갑인이나 이걸로 근이 있다, 아니면 다른 데 어떤 묘검, 묘목에서 이 근을 달고 있으면 이 평관의 기능은 여지없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 사주가. 이제 그러한 것들과 이 사주와는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참 사주들 봤더니 이분 역시 비견이라 그 말, 녹격이 되기도 하고 이 말이세요. 그리고 이거는 평관격으로 밖에 격국이 형성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지지에 있는 것들은 정이라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걸 격으로 쓸 수 없는데, 여기는 이거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또 다시 그 범인 사주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선
정인이란 게 이게 사주에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살인상생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관이 인을 도와서 인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이세요. 근데 이 말년에는 이 살인상생이 되든 말든 이 무토가 힘을 받으면 안 되죠. 왜? 자체가 벌써 토의 기능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상리통변 해석을 해보면 신자진, 신사진, 합수, 수생목을 이루고 있다. 그럼 간목 이평관. 이 양반은 어차피 관직으로 밖에 갈 수가 없고, 그렇죠? 합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물이죠. 5대양 6대주로 말할 수도 있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 전체, 지구촌 전체의 어떤 관으로선 어떤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언제까지요? 이분이 10년 가까이 하고 이때 운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2015년에 들어와서 왔을 때 을미대운, 을미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정인의 오미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치더라도 을목이 딱 뜨는 순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평관과 정관이 혼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관의 길로는 못 갑니다. 이 말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해에 자기 명예에도 많은 손상이 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군의 꿈을 접어버리는 거죠. 이 말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탁의 논리나 사주를 보는 것은 격국론으로도 볼 수 있고 이 말이고요. 전체 구성의 상리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격국이 아니면 어떤 성향이 청탁을 이룰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차츰차츰 가면서 많은 사주를 감명 내지는 감정을 해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운이 이때는 어떻다, 어떤 때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